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24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이 공식 텔레그램 무료방에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현재는 시장과 이 뉴스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한 새로운 채널이 있는데, 이쪽은 아침에 이제 현재는 지금 장 전에 나왔던 간밤의 중요한 뉴스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석을 드리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쪽 채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일단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증시에서의 일단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이 아직까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아직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2134포인트 이 직전 저점, 연 저점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아직 바닥 확실하게 잡혔다, 이제부터는 좀 안정적인 구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그 안정화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금리 인상의 속도입니다. 즉 금리 인상의 피크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75bp에서 50bp, 50bp에서 25bp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만 나와주면 됩니다. 그것만 나와줘도 시장은 확실히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면 모든 게 다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러시아 문제도 지금 남아있고, 일본 문제도 지금 남아있고요. 영국 문제도 남아있고, 오늘 지금 새롭게 또 나온 홍콩 문제도 있고요.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그 많은 불확실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핵심은 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일단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끝이 딱 보인다, 어느 정도가 끝 하는 개념이 나오든지, 그러면서 어차피 지금 그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11월 FOMC가 끝나고 나면 그런 흐름이 나오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월까지 75bp를 올리고 나서 12월 달에는 50bp를 올리고 그 다음부터 25로 간다든지, 이런 형태가 딱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 그러면 시장은 지금보다는 확실히 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물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지수가 급반등 나오면서 뭐 2,500, 3,000을 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약간의 반등은 좀 나올 것이고, 그 뒤부터는 하단이 제한적인 이 연저점은 이제 건들지 않을 거야. 그 어느 시점인지를 봐야겠습니다만,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 박스권에서 하단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야 하는 정도의 흐름은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매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숨을 좀 쉴 수 있는 정도의 상황, 시장이 확실히 조금은 이전과 조금 달라졌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이 시장 때문에 밀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랬던 종목들이 이제 하나씩 기지개를 키는, 이제 바닥을 잡는 과정 속에서 기지개를 키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오후장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오전 후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밀렸고, 그 뒤부터는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결국 코스피는 음봉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부분은 아무래도 홍콩이었습니다. 홍콩이 사실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잖아요.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데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좀 많이 약화됐습니다. 이게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좀 넘어간 부분도 일부 있고, 우리나라가 그걸 좀 받아오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된 모습도 좀 일부 있었고요. 과거보다는 위상이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금융 시장에서의 허브 역할을 했던 곳이고 지금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콩 시장의 급락이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 오늘 급락이 나온 6% 이상, 지수 6% 이상 급락이 나왔는데, 이 나왔던 부분이 일단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진핑 독재와 관련해서 시장의 우려, 제가 어제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시진핑 독재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홍콩 시장의 우려로 일단은 나왔어요. 이 공산주의의 가장 큰 이 약점 중에 하나가 일당이든 뭐 1인이든 독재가 나온다라는 것. 독재가 나온다라는 건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예를 들면 오늘 갑작스럽게 불현듯 갑자기 호련히 표이 느닷없이 신업으로 써드냐게 중국 3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잘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소매 판매가 좀 많이 둔화된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었고요. 했는데 이게 뭐 시장의 예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더 키운 부분들, 이 공산주의의 어떤 맹점 중에 하나죠. 자본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그 부분 중에 하나이고, 이 과정에서 시진핑의 독재가 홍콩을 더욱더 중국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 크게 우려로 작용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대거 매물을 내놓고 빠져나가는 엑시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우려를 보이면서 오늘 홍콩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됐고, 그 급락의 여파를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받았고 우리 시장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ELS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지금 이 ELS들이 지금 낙인을 찍은 상태가 됐다 보니까 이게 뭐 진짜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원금 훼손을 넘어서서 이런 우려들도 많이 있는 상태였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뭐 아직까지 이 상당수의 ELS들이 이 만기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건데, 일단은 지금 홍콩 증시가요, 거의 지금 2008년 리먼 사태 때 하락했던 것만큼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요즘 하도 뭐 몇십 년 만에 최초, 최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리먼 사태 때 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800 뭐 이렇게 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더 내려갔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800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 2200이잖아요. 지금 홍콩은 그만큼까지 내려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를 좀 자아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홍콩이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좀 더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 홍콩은 보니까 지금 오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퍼밸류가 5.6배입니다. 5.6배. 우리나라가 지금 9배잖아요. 9점 뭐 몇 배 정도 되잖아요. 지금 5.6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홍콩 시장이 이게 안정을 좀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 본토 쪽에서, 그러니까 시진핑이든 아니면 중국 정부 쪽에서든 홍콩은 일단은 차별적으로 좀 운영을 할 거야. 여기는 자본주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줄 거야. 내지는 뭐 자금을 좀 투입해 가지고 살려 줄 거야. 뭐 이런 안정화 정책, 시장 안정화 정책들이 뭔가 나와 줘야만 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이게 지금 시장의 심리잖아요. 우려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공산주의에 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돈이 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정부 쪽에서 안정화 정책이 나오지 않고는 조금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 부분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 뭐 일정 정도 반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홍콩 시장에 비해서는 많이 견조했잖아요. 이게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과 또는 우리 시장과 디커플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에 대한 여파가 지금 조금 적은 상태고, 자꾸 갈수록 지금 관계가 지금 이 긴밀도가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을 전혀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의 시장이니까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안 좋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결국은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일단 커플링 정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로 지금 선방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선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지수 상황은 좀 많이 아쉽긴 아쉬웠죠. 외국인들 오늘 현물은 결국은 오후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매수가 조금씩 더 늘어났고 오늘 코스닥 매수는 외인 기관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었고 2% 내외의 상승을 보였는데 반도체 섹터 쪽으로 오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고 일부 바이오 섹터들도 수급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선물은 좀 매도 우위로 마감을 했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태로 하루 종일 진행이 됐었다. 그 부분 때문에 반등이 좀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좀 보면요. 일단 시멘트 레미콘 섹터들 좀 좋은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윗꼬리를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 뭐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던 부분들이 있었었고, 바이오 섹터들 좀 괜찮았고, 일부 시총 상위 게임주들 조금 괜찮았고요. 근데 대부분 얘들도 윗꼬리를 좀 달다 보니까 시장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로 인해서 금융 섹터들은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중국 관련주들도 별로 안 좋았고요.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매수 제법 괜찮았고요. 그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엔솔 정도 괜찮은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상위 쪽에서는 기아, KB금융, 네이버,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 우리금융지주, 삼성전자,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보시면 금융 섹터들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LNF, 신라젠, 심텍, 위메이드,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림로봇, 아프리카TV에, 삼강, MNT,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 매수가 괜찮게 들어왔고 그 외 현대바이오, HLB까지 괜찮게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SM, 카카오게임즈, 오스템 임플란트, 성우아이텍, 파라다이스, TSE, 에코프로, YG엔터,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선물옵션 시장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현대차 실적이 발표가 됐고 포스코케미칼 뭐 이런 포스코엠텍 이런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었죠. 요건 다음 영상에서 현대차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오늘 사실 양봉 가지고도 안 되고 몸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음봉 몸통을 키우는 날이 됐고요. 위로는 2260을 일단 맞았습니다.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2216포인트 다시 지지 테스트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뀐 상황이 됐고요. 이 자리 지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는 강한 지지 라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미국 시장에 따라 우리 시장 이 자리 지지가 가능할지 이탈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조금은 아쉬운 그림을 그려서 자체적인 힘을 좀 많이 약화시켜 놓은 상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 시장 바닥이 잡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주 넘어가서 다음 주 FOMC, 그 뒤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CPI, 요 과정 속에서 시장 좀 바닥을 좀 잡는 이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아직까지는 1위 1비 해야 되는 좀 전체적으로 투심이 약화된 상태에서 시장의 내용적인 부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시원시원한 반등이 좀 나오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오늘 오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